그리고 사실은 개헌의 내용도 자꾸 무슨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고 정대철 회장 비롯해서 무슨 뭐 헌정의 이야기하고, 헌정에는 사실은 조선일보의 톤이거든요. 조선일보는 계엄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근데 그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개헌의 이야기들이 가령 저 같은 약간 중도진보, 중도보수, 중도진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계엄이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해야 된다. 예, 독일 같은 예, 개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민의힘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제3세 왜냐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의민주제인데 국민의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조물아기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전 세계 이데올로기에 봤을 때 사실 정당하게 값어치를 따지자면 한 5%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불쾌하고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인지 중도 진보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로 가고 싶다면 민주당은 가고, 중도 진보들이 그 정도의 세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나아가는 진보들도 그래도 국민의힘 정도의 세력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전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자라고 하면, 그런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 야,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 근데 그 개헌은 어떤 개헌입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득권 다 내놔야 되는 개헌입니다. 네. 지금 개헌 논의들이 하는 게 뭐 아니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이 찬성하니까 대통령 중임제 왜 찬성하는데요? 그러네요. 왜 찬성하는데? 본인들 기득권 내려올 게 없으니까 찬성하지. 5년에서 예. 4년으로 1년 단축. 1년 단축하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본인들 기득권 내놓는 개헌, 국민들한테 진짜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개헌을 하라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라니까. 나는 그거에 구체적화된 거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뺄 없다. 왜냐? 다 반대하니까 주요 기득권 정당들이. 근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입도 안 뻥끗도 안 하잖아. 안 하죠. 에? 입도 뻥끗도 안 하면서 맨날 무슨 그냥 지금 구도로 쫙 가면서 기득권만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개혁을 해. 제가 여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연상하는 것은 그 개헌을 하면은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연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담론이 윤석열이 이런 짓까지 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걸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헌의 결과가 제2의 윤석열이 안 나오는 게 돼야 될 텐데 내각제의 총리였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안 했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각제 총리였어도 법에 뭐라고 돼 있든 간에 그냥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으면 안 했겠는가? 네.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 이제 이 아니 윤석열이라는 맨날 판판이 이승만 아까부터 다시 한번 읊어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근데 어느 당 출신이야. 근데 사람의 문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도자를 탄생하게 만드는 이 전반적인 정치, 문화, 제도 그다음에 이런 장치들은 뭐냐?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개헌이냐? 이거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개헌의 이제 주제가 제2의 윤석열을 탄생시키는데 탄생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헌법이라는 게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정치권은 자기들이 계속 사유 속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갖다가 탄핵으로 심판을 냈고 이제 형사사판이 벌어지는 상황.
이게 일단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명징하게 예를 들면 투표로서 응징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또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내란이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적어도 분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분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느껴서 아 내가 이걸 가지면 저런 작자들을 이제 못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와 이 정도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헌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겠어 라고 하는 시점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저는 그런 것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번 언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정치적인 프로페셔널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골방에서 얘기하고 여기저기 오더 넣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어서 정치를 휘저는 방식으로 헌법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국회의장의 얘기를 좀 선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국민과 함께 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헌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대통령제라는 게 얼마나 자긍심을 가진 우리 헌법이었습니까? 국민들한테. 전 그렇다면 다음 헌법도 국민이 자긍심을 가져서 절대 이 헌법에 대드는 자들을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강고한 공감대가 있게 만드는 헌법으로 가야 된다. 저 그게 방법이라고 그리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저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개헌을 한다는 게 아니 나는 내란 세력이라고 아직도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아 그럼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란 세력인 108석의 국민의힘과 합치가 되는 개헌이면 국민의힘도 좋은 개헌이잖아. 그렇죠. 난 그 꼴 못 보겠는데? 난 그 꼴 못 보겠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숨은 기득권 보호 조항들이 있을 거야. 그럼 3분의 1의 지분을 줘야 돼요. 어차피. 와,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 나는 그 꼴은 못 봐. 저 탄핵이 인용되고 거의 뭐 정치인단 나갔었지만 네. 첫 방송이거든요. 아. 제가 최경호 앵커님께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동안 네.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난 윤석열 정권도 핍박 받은 게 아니야. 일단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핍박 받았어. 하여튼 윤석열 정권 때도 네. 핍박 많이 받으셨는데 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참 네. 그렇게 세 정권에 걸쳐서 핍박을 받으면 참 삶이 피폐해지고 네. 성격도 이상해지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 여러 가지 중심 잘 잡으시고 잘 견디셔가지고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고맙습니다.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치본색이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이런 덕담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 네. 최경영 앵커님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최경영 앵커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빨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김민하 평론가님도. 내일도 나올 거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하세요. 그럼.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